손흥민 30. 토트넘 호스퍼 위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어느덧 개막 후 8경기째 골이 없다. 손흥민은 14일 한국 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의 이스타디우 조제 알발라드에서 열린 2022에서 2023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D조 2차전 스포르팅 CP 포르투갈와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72분을 소화했다. 공격 포인트 없이 데얀 쿨루세브스키와 교체됐고 토트넘은 손흥민 교체 후 2골을 내주면서 0대2로 패했다. 손흥민은 2021에서 20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다. 하지만 개막 후 8경기째 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여전히 손흥민을 믿고 있다. 8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시키면서 손흥민의 골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스포르팅전은 조금 달랐다. 손흥민의 입지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스포르팅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은 후반 손흥민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히샤를리송을 왼쪽으로 이동시켰다. 히샤를리송 역시 에버턴에서 왼쪽과 중앙에서 뛰었고 손흥민 역시 양발잡이인 만큼 가능한 위치 변경이었다. 문제는 교체였다. 손흥민은 후반 27분 쿨루세브스키와 교체됐다. 0대0으로 맞선 상황, 골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득점왕을 벤치로 불렀다. 히샤를리송과 쿨루세브스키를 동시에 쓰기 위해 손흥민을 미리 오른쪽으로 옮긴 모양새가 됐다. 토트넘의 변화에서 시작된 손흥민의 침묵. 손흥민이 지난 시즌 득점왕에 오른 힘은 공간 활용이었다. 해리 케인이 밑으로 내려와 생기는 빈 공간을 손흥민이 파고들었다. 여기에 케인의 정확한 패스가 곁들여졌다. 하지만 득점왕에 오른 이상 상대도 대비책을 세우기 마련이다. 손흥민에게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한 수비를 펼치면서 손흥민의 강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토트넘 내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토트넘은 여름 이적 시장 다수의 선수들을 영입했다. 특히 이반 페리시치와 히샤를리송은 콘테 감독이 아끼는 카드다. 손흥민은 계속 선발로 출전하고 있지만 페리시치와 히샤를리송의 가세와 함께 토트넘의 스타일이 달라졌다. 왼쪽 윙백으로 나서는 페리시치는 공격 성향이 강하다. 문제는 수비 복귀가 늦다는 점이다. 이번 시즌 손흥민이 토트넘 페널티 박스까지 내려오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만큼 손흥민의 수비 부담이 늘었다. 페리시치는 크로스가 장점 중 하나다. 페리시치의 크로스에 이은 케인, 히샤를리송의 헤더가 토트넘의 옵션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페리시치가 측면을 적극 공략하면서 손흥민이 침투할 공간은 더 좁아졌다. 실제 스포르팅전 히트맵을 봐도 페리시치가 손흥민보다 더 공격적인 위치에 자리했다.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기록한 사우샘프턴과 개막전, 골대를 때리는 등 슈팅 4개를 기록하며 다시 가능성을 보여준 풀럼과 6라운드에서는 페리시치가 아닌 라이언 세세뇽이 선발로 나섰다. 특히 풀럼전의 경우 고립됐던 4, 5라운드와 달리 손흥민을 향한 패스 루트가 열렸다. 손흥민이 홀로 떠안을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프리미어리그 전설들의 의견도 같다. 결국 콘테 감독이 이번 시즌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오 퍼디낸드는 BT 스포츠를 통해 손흥민은 최고의 선수다. 그런 손흥민이 활약할 방법을 찾는 것이 콘테 감독이 할 일이다. 손흥민과 같이 팀에는 무조건 주전인 선수들이 있다고 지적했고 함께 방송에 참여한 마이클 오원 역시 손흥민은 케인과 함께 몇 년 동안 팀을 지탱했다. 투맨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미 증명을 했다. 손흥민을 희생시키지 않고 어떻게 팀을 끌어올릴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얀 쿨루셉스키가 선발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토트넘은 14일 한국 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 위치한 주제 알발라드에서 열린 2022에서 23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스포르팅의 0에서 이뤄졌다. 이로써 토트넘은 시즌 공식전 첫 패배를 당했다. 이번 경기 토트넘은 공격에서 전혀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손흥민, 히샬리송, 해리 케인이 선발로 출격했지만 세 선수의 호흡은 아직까지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다. 토트넘의 공격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시점은 쿨루셉스키가 들어간 직후였다. 쿨루셉스키는 후반 27분 손흥민과 교체로 투입된 후 곧바로 기회를 만들었다. 후반 31분 날카로운 크로스로 히샬리송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다. 쿨루셉스키가 들어간 뒤에 토트넘이 연달아 2골을 실점하면서 패배했지만 분명 쿨루셉스키 교체 전후 토트넘의 공격력은 확실히 달랐다. 이에 경기 후 영국 디 애슬레틱은
손흥민 대신에 투입된 쿨루셉스키는 팀의 수준을 끌어올렸고 몇 번의 기회를 만들었다. 위험 지역에서 계속해서 어슬렁거렸다. 쿨루셉스키가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는 반드시 선발로 나와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디 애슬레틱은 쿨루셉스키가 현재 토트넘 공격진에서 희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매체는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히샬리송이 선발로 올라섰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쿨루셉스키보다 손흥민에 대한 믿음을 지켰지만 그 믿음은 정당화되지 않았다. 손흥민은 골문 앞에서 잘 보이지 않았다. 며 손흥민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내놓았다. 쿨루셉스키가 히샬리송과 손흥민에 비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드리블과 도우미로서의 능력이다. 측면 공격에 특화된 유형이라는 점도 다르다. 손흥민과 히샬리송은 공격에 있어서 주인공 역할에 어울리는 선수다. 도움을 기록하기보다는 골을 넣는데 특화된 유형이다. 그에 비해 쿨루셉스키는 조력자에 가깝다. 지난 시즌 쿨루셉스키가 영입된 후로 케인, 손흥민은 더욱 득점에 치중할 수 있었다. 현재 케인, 손흥민, 히샬리송 조합은 조화롭다는 느낌은 아직까지 주지 못하고 있다. 손흥민, 히샬리송 모두 페널티 박스로 침투하는 데 집중하게 되면서 측면 공간을 완벽히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손흥민이나 히샬리송 대신 쿨루셉스키가 들어가면 토트넘은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